이런 빌어먹을 도둑년. 내년이 감히 내 집 돈을 훔쳐? 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고개가 꺾이고 입술에서 붉은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친정 노인네 살리자고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훔쳐? 그 300만 원이면 내 피부가 시술이 도대체 몇 번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쓰러진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실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피를 흘리는 며느리가 사실은 지난 5년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시댁의 모든 부를 만들어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의 친정엄마 심장 수술비 300만 원 때문에 끔찍한 폭행을 당한 그날 밤, 며느리는 차갑게 각성하며 시댁의 모든 자금줄을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밤새 77통의 부재중 전화를 걸며 빚쟁이들에게 쫓겨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과연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짓밟았던 이 가족은 어떤 처절하고 완벽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앞 복도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지훈의 숨통을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이며 창백한 빛을 아래로 쏟아냈습니다. 지훈은 수술 동의서를 쥔 채로 차가운 철제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잡은 지훈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납처 직원이 굳은 얼굴로 지훈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당장 수술비 300만 원부터 결제하셔야 합니다. 입금 안 하시면 어머님 심장 수술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지훈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지훈은 파래진 입술을 꽉 깨물고 급히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민환의 이름으로 된 생활비 통장의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의 통장이었지만 사실 그 안의 돈은 모두 지훈이 몰래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300만 원을 병원 수납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 완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지훈은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훈은 두 손을 모아 쥐고 굳게 닫힌 수술실 문 앞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몇 시간 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훈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시댁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주황색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저녁 밥 냄새 대신 시어머니가 즐겨 뿌리는 독하고 메스꺼운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급 외출복을 차려입은 채로 현관 앞에 팔을 짱짱하게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도둑년. 내년이 감히 내 집 돈을 훔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뺨을 강타한 엄청난 충격에 지훈은 중심을 잃고 현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 안쪽 여린 살이 터지면서 비릿한 쇠맛이 혀끝에 확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며 지훈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뼈 빠지게 벌어온 피 같은 돈을 어디 감히 친정 노인네한테 빼돌려? 그 돈 300만 원이면 내 최고급 피부가 시술이 도대체 몇 번인 줄 알아? 다 늙어 빠진 노인네 살리자고. 내 아들 돈을 훔쳐?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얼굴 주름이나 펴는 게 100번 낫지. 시어머니는 몸을 숙여 바닥에 쓰러진 지훈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습니다. 지훈의 두피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지훈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거실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시각 남편 민아는 거실의 푹신한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민아는 아내가 폭행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야, 이지훈.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 쥐뿔도 없는 게 겁도 없이 내 돈에 손을 대. 네가 돈 벌어본 적이나 있어? 다 내가 먹여 살려주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바닥에 엎드린 지훈은 찢어진 입술 사이로 붉은 피를 뚝뚝 흘렸습니다. 지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간신히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아나, 우리 엄마가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 내가 나중에 파출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돈 다시 채워 넣을게. 제발 한 번만 봐줘. 하지만 민아는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한심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남편 허락도 없이 내 돈을 훔쳐간 게 도둑년이지 그럼 뭐야? 돈 한 푼 못 버는 너 같은 기생충을 우리 집에 걷어준 내 잘못이다. 당장 내 돈 300만 원 뱉어내.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지훈의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거꾸로 들고 마구 흔들어 지훈의 지갑과 카드들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지훈의 카드를 모조리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 지갑이랑 카드들도 싹 다 우리 아들 돈으로 만든 거잖아. 너 같은 도둑년한테는 이제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지훈의 초점 없는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지나 거실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식장 위에는 민왕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족사진과 자신의 뺨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사실 글로벌 투자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천재적인 익명 투자자 제이였습니다. 지훈은 남편 민환의 알량한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산을 교묘하게 민환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가게 조작했습니다. 민환과 시어머니가 누리는 그 모든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은 전부 지훈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자신의 존재를 지운 채 하녀처럼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친정엄마의 목숨값 300만 원 앞에서의 끔찍한 폭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몸을 천천히 펴고 자리에서 똑바로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피 묻은 손등으로 입술에 핏자국을 쓱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쓸어 넘겼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슬픔과 억울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살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널브러진 민환과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턱 근육을 꽉 물었습니다. 당신들,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내 뺨을 때린 거, 오늘 나한테 한 짓들, 내가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똑똑히 기억해.
지우는 바닥에 엎어진 자신의 스마트폰만을 집어들고 뚜벅뚜벅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가 지훈의 등 뒤에서 악을 쓰며 현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이 도둑년이 지금 어딜 도망가. 내년이 훔쳐간 내 아들 돈 300만 원 당장 토해내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버릴 테니까. 시어머니가 지훈의 어깨를 밀치려 하자 지훈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강하게 쳐내며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의 엄청난 힘에 밀려 뒤로 비틀거리며 신발장 벽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지훈은 놀란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한번 쏘아본 뒤 한치의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시댁의 모든 소음이 단번에 차단되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에 홀로 선 지훈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훈은 해외 서버로 우회하여 구축해둔 자신의 메인 금융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지훈은 그동안 민환의 명의로 위장해 두었던 가족생활비 통장의 모든 권한을 자신으로 돌렸습니다. 지훈은 시어머니가 방금 빼앗아간 백화점 VIP 카드와 민환의 법인 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의 한도를 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카드 정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이 뜨며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어서 지훈은 자동 이체 목록을 열어 관리비, 가스비, 그리고 시어머니의 골프장 회원권 결제를 모조리 취소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비밀 장부 폴더를 열어 민환이 숨겨둔 사채 빈 목록을 찾아냈습니다. 민환은 내연녀에게 사줄 고급 외제차와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악질 사채업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동안 민환이 눈치채지 못하게 익명으로 사채 이자를 대신 막아주며 남편의 파산을 막아왔습니다. 지훈은 사채업자들의 대포 통장으로 연결된 자동 송금 라인의 영구 차단 버튼을 자비 없이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에 송금 취소 완료라는 팝업이 뜨는 순간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은 당장 내일 밤이면 이자가 끊겨 분노한 사채업자들이 시댁 현관문을 부수고 들이닥칠 것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지훈은 까맣게 꺼진 스마트폰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고 꼿꼿한 자세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모든 것을 파멸시킬 포식자의 눈빛을 한 채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이 굳게 닫힌 현관문을 빠져나간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급 가죽 냄새가 매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동네 부녀회장과 친구들을 대동하고 콧대를 한껏 높이며 매장 안을 활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열장에 놓인 7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당장 포장해. 우리 아들이 이번 달에도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줬거든. 부녀회장이 부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는 친정 엄마 수술비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시어머니는 팔자가 아주 상팔자네 그려.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깟 기생충 같은 며느리 당장 쫓아내고 우리 아들 새 장가 보낼 거야. 자, 여기 VIP 카드.
직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삐익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시어머니가 결제기를 탕탕 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대기업 과장인데 한도 초과라니.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직원이 다른 카드를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카드를 모조리 꺼내 진열장 위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카드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차올랐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매장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과 친구들은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시어머니의 곁에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주워 담으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려온 특권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이유를 시어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환이 근무하는 대기업 사무실에서도 파멸의 조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환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거드름을 피우며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주말 내연녀와 함께 갈 최고급 골프장 회원권을 예약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제창에는 잔액 부족이라는 빨간 글씨만 선명하게 깜빡였습니다. 민환이 마우스를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오늘이 생활비 통장에서 내 비자금 계좌로 돈이 넘어오는 날인데 왜 이러지? 그 순간 민환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거래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완전히 초과되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3일째 미납되어 신용불량 위기 경고가 발송되었습니다. 당장 입금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가 들어갑니다. 민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계좌에 매달 수천만 원씩 꽂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전산 오류 아닙니까? 하지만 전화는 이미 차갑게 끊어진 뒤였습니다. 민환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이 집을 나간 후 거짓말처럼 모든 자금줄이 말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환은 지훈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몽땅 훔쳐 달아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훈을 잡아 죽이겠다는 맹목적인 분노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민환과 시어머니는 분노에 눈이 멀어 지훈의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쿵쿵거리며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병원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환자실 앞 데스크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지훈, 이 독한 년 당장 나오라고 해. 남편 돈을 몽땅 훔쳐서 도망가. 당장 내 돈 내놔. 민환도 옆에서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마누라 여기 숨은 거 다 알아. 당장 끌고 나오지 않으면 병원을 다 엎어버릴 테니까. 소란을 피우던 두 사람은 결국 출동한 덩치 큰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병원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억울하다는 듯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네.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아파트를 집어삼킨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민환과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거리는 굉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문고리가 미친 듯이 덜컹거리고 거친 욕설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민환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밤중에 도대체 누구야? 민환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여는 순간 험악한 인상착의를 한 덩치 큰 사내 3명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채업자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가 민환의 멱살을 쥐어잡고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민환. 너 3일째 이자 입금 안 하더라. 이제 돈 갚기 싫다 이거지? 바닥에 뒹군 민환이 덜덜 떨며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제 마누라가 제 통장을 훔쳐가서 일시적으로 돈이 막힌 겁니다. 딱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채업자가 구둣발로 민환의 배를 걷어차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누라가 도망가. 내 놈이 룸살롱 다니고 도박하느라 빌린 돈이 벌써 억 단위야. 오늘 당장 이자 안 내놓으면 이 집구석 살림 다 엎어버린다. 사채업자들은 가방에서 시뻘건 압류 딱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가전제품과 이탈리아제 수입 가구, 심지어 명품 가방에까지 무자비하게 빨간 딱지를 붙여댔습니다. 유리 장식장이 박살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숨막히는 공포가 두 사람의 목을 졸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현관문을 걷어차고 나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절망감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바닥을 기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환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리며 지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엎드린 채 지윤에게 전화를 걸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빨리 그년한테 전화해. 당장 들어와서 이 빚 다 갚으라고 해. 안 그러면 우리 모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는 뚜루루 하는 기계적인 연결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환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지윤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이 7통, 20통, 50통을 넘어 어느새 77통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집안의 유일한 구명줄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쌉싸름한 레드와인 향이 감돌았습니다. 지윤은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푹신한 카우치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글로벌 주식 차트와 환율 변동이 실시간으로 번쩍이는 최고급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윤의 시선은 대형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차갑고 이성적인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5년간의 서러움 대신 거대한 자본을 통제하는 지배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지윤의 스마트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민환과 시어머니의 번호가 붉은색 글씨로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77통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조용한 방 안에서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들의 처절한 비명이자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지우는 와인잔의 얇은 기둥을 우아하게 쓸어내리며 속으로 치밀한 계산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민환의 비자금과 도박빚을 막아주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자금을 분산시켰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매달 사채업자의 대포통장으로 정확히 꽂히던 수천만 원의 이자, 방어벽이 사라진 결과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은 단 한 번의 클릭이면 충분했던 일입니다. 자금줄이 끊긴 민환이 직장에서 체면을 구기고 카드가 막힌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과정은 모두 지훈이 설계한 복수국의 첫 번째 장에 불과했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자신이 남편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그들의 멍청함에 조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억눌려 있던 통쾌함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생충이라 부르며 뺨을 때리던 시어머니의 찌그러진 얼굴이 상상되자 지훈의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며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덮고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아예 꺼버렸습니다. 검게 암전된 스마트폰 화면처럼 민환과 시어머니의 미래 역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서진 장식장 파편과 찢어진 빨간 딱지가 나뒹구는 거실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깨진 베란다,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어와 집안을 더욱 썰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김민아는 퀭한 눈으로 현관문 앞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김민환의 와이셔츠는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붉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리며 무거운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국내 최고 대형 로펌의 이름이 붉은색 활자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민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허겁지겁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지훈이 제기한 이혼 소장과 거액의 재산 가압류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김민환의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정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까지 동봉되어 있었죠. 김민환이 종이를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며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년, 지가 내 돈을 다 훔쳐서 도망가 놓고 어디서 이혼 소송질이야.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뛰어나와 김민환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압류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가슴을 퍽퍽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돈 다 빼돌리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해? 이 도둑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감방에 쳐넣어야 해. 하지만 김민아는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할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 있었기 때문이죠. 김민아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구겨진 양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선 김민아는 평소와 다르게 싸늘하고 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김민환을 향해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민환이 의아한 표정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부장님이 김민환의 얼굴에 두꺼운 서류철을 자비 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김민환, 너 도대체 회사 돈으로 무슨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김민환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집어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사산의 게시판에
김민환의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내역과 공금 횡령 증거가 낱낱이 폭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연녀와 함께 드나든 최고급 호텔 결제 내역부터 불법 사채업자에게 회사 돈을 송금한 기록까지 전부 까발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료는 이지훈이 지난 5년간 치밀하게 수집해 두었던 김민환의 타락한 과거였습니다. 이지훈은 김민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정확히 계산하며 이 폭로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김민환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부장님, 이거 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앙심을 품고 가짜를 올린 겁니다.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부장님은 혐오스럽다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민환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조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감사팀에서 방금 은행 기록까지 다 확인했어. 너 당장 짐 싸서 감사실로 따라와. 감사실로 끌려간 김민환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의 초라한 변명은 완벽하게 들어맞는 증거 자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김민환의 횡령 금액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그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몇 시간 뒤 인사위원회는 김민환에게 즉각적인 파면 및 징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김민환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붙잡았습니다. 내가 내 발로 알아서 나갈 거야. 이것들 다 당장 놔. 김민환이 짐승처럼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보안 요원들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팔짱을 끼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비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대리석 바닥이 깔린 회사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김민환은 그야말로 비참한 꼴이었습니다. 김민환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김민환은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쥐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이 남기고 간 단서라도 찾아내 빼앗긴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독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죠.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구두 상자 안에서 이지훈의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김민환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치자 알 수 없는 복잡한 숫자들과 거액의 해외 계좌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이인베스트먼트라는 의문의 회사 이름이 유독 크게 별표로 표시되어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환이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제이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랑 내 마누라 이지훈 뒤 좀 샅샅이 캐봐. 돈은 내가 나중에 무조건 2배로 쳐줄 테니까 일단 사람부터 붙여. 흥신소 직원은 곧장 이지훈이 머물고 있는 대학병원 주변으로 은밀하게 잠입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김민환의 스마트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몰래 전송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금융권 관계자들이 병원 근처에서 이지훈에게 정중하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환이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짐승처럼 이를 갈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지훈 이 더러운 년이 돈 많은 재벌놈이랑 바람이 나서 우리 집 돈을 다 빼돌린 거야. 옆에서 사진을 훔쳐본 시어머니도 입에 거품을 물며 거실을 방방 뛰었습니다. 뭐야? 우리 아들 피 빨아먹고 딴 놈한테 꼬리를 쳐? 당장 인연을 동네방네 다 까발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해. 내가 오늘 그년 숨통을 아주 끊어놓을 테다. 두 사람은 이지훈이
늙은 재력가와 완벽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자본의 함정에 빠졌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최악의 발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는 평소 꽉 잡고 있던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정 할머니들을 총동원하여 끔찍한 오프라인 마녀사냥을 기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동네 사람들은 분노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지윤의 친정엄마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 정문 앞은 순식간에 꽹과리 소리가 진동하는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병원 앞 사거리 곳곳에 시뻘건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힌 대형 현수막들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사돈 피 빨아먹는 불륜녀 이지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문구가 거센 바람에 펄럭거렸습니다. 동네 미용실과 시장 바닥에는 이지윤의 얼굴이 모자이크 하나 없이 인쇄된 흑백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전단지 속 이지윤은 남편의 피를 빨아먹는 천하의 페류나로 조작되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정 할머니들은 병원 로비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확성기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남편 돈 훔쳐서 바람나는 게 인간이냐? 당장 기어나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김민아는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몹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펄럭이는 빨간 현수막과 시위대를 사진으로 찍어 이지윤의 번호로 보란듯이 전송했습니다. 김민환이 이를 득득 깔며 악의에 찬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 이지윤. 사진 아주 잘 봤지? 내년이 불륜남이랑 놀아난 거 이 동네방네 구석구석 다 소문났어. 당장 위자료 청구 소송 취소하고 네가 훔쳐간 내 돈 다 안 내놓으면 넌 평생 여기서 인간 쓰레기로 살게 될 거다. 그런데 이때 이지윤은 병원 VIP 특실 창가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신을 향한 끔찍한 저주가 적힌 붉은 현수막들이 흉측하게 휘날리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지윤의 스마트폰 화면에 김민환이 보낸 협박 문자와 시위대 사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지윤은 그 조잡한 사진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일말의 연민이나 일말의 동정조차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지윤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심장 수술을 마치고 겨우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인 친정엄마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그들의 악랄함에 거대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이지윤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꾹꾹 눌러왔던 인내심의 끈이 산산조각으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치밀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윤이 턱 근육을 경직시키며 서늘한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보겠다 이거지? 당신들이 무덤을 그렇게 파고 싶다면 내가 직접 그 구덩이에 쳐넣어 줄게. 이지윤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을 쫙 펼쳤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암호화된 비밀 폴더의 잠금을 단숨에 해제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온갖 갑질과 폭언을 담은 녹음 파일, 그리고 김민환의 더러운 경제적 비리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여
가장 최상단에 있는 VIP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국내 최고 대형 로펌 태산의 대표 강태준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과거 이지윤이 익명의 천재 투자자 제이로서 태산을 거대한 파산 위기에서 구출해냈던 바로 그 각별한 인연이었죠. 이지윤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창밖의 붉은 현수막을 맹수 같은 눈빛으로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신호음이 단 2번 울리기도 전에 건너편에서 묵직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윤의 입술이 차갑고 단호하게 열렸습니다. 강 대표님, 저 제이입니다. 쥐새끼들 사냥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지금 당장 제 병실로 와주세요. 지윤의 전화가 걸려온 지 정확히 1시간 후였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학병원 지상 주차장에 아주 크고 비싸 보이는 검은색 자동차 3대가 차례대로 도착했습니다. 자동차 문이 한꺼번에 열리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그들은 강태준 변호사가 데려온 전문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병원 주위를 철저하게 살피는 가운데 자동차에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힘이 센 대형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강태준 변호사였습니다. 강태준은 구김 하나 없는 남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2손으로 단단히 쥐었습니다.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빠른 걸음으로 병원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석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강태준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병원 정문 로비에서 꽹과리를 치며 시끄럽게 떠들고 시위하던 동네 사람들도 강태준 일행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위대는 강태준의 기세에 눌려 길을 비켜주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강태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정엄마가 누워있는 VIP 특실 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이 문을 조심스럽게 2번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이지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이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니 넓고 깨끗한 병실이 보였습니다. 방 안은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방 한쪽 침대에는 친정엄마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이지윤은 어두운 색깔의 바지 정장을 입고 창가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지윤의 얼굴은 아주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매서웠습니다. 강태준이 이지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몹시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강태준입니다. 그동안 험한 곳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지윤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탁자가 있는 소파 쪽으로 강태준을 안내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빨리 달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서 말씀하시지 말고 당장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태준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으며 2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강태준이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5년 전 저희 법률 회사가 돈이 없어서 망하기 직전일 때 대표님이 아무 조건 없이 투자해 주신 100억 원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날만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어떤 나쁜 놈들이 감히 대표님을 괴롭히는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지윤은 강태준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마음속에 맺혀있던 답답함이 싹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김민환에게 매일 구박받고 돈 없는 여자라고 무시당하며 머리채를 잡히던 끔찍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이지윤은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불쌍하게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지윤이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강태준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이지윤이 턱을 치켜들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가 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려고 며칠 동안 꼼꼼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 시어머니와 남편 김민환이 저에게 몹쓸 짓을 한 증거들입니다. 강태준이 봉투를 열어 종이와 사진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지윤의 뺨을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병원 진단서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어서 김민환이 돈을 주고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이지윤의 뒤를 밟으며 몰래 찍은 불법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사람들이 이지윤을 향해 나쁜 욕을 써서 걸어놓은 흉측한 빨간 현수막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쁘고 무식한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대표님처럼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괴롭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지윤이 창밖의 시위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저 인간들이 남편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며 거짓 소문을 내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막 수술을 끝낸 제 엄마가 누워있는 병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들을 가장 무겁고 비참한 벌을 받게 만들어주세요. 강태준이 안주머니에서 검은 수첩을 꺼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 인간들 재산을 전부 빼앗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심하게 때린 죄로 당장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남편 김민아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훔쳐 쓴 죄와 빚쟁이들을 집으로 끌어들인 죄를 물어 무조건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시키겠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강태준이 무전기 버튼을 꾹 누르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호 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팀장, 지금 당장 병원 정문 밖 화단 뒤에서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몰래 숨어서 사진 찍는 남자 하나 빨리 잡아와. 카메라 당장 부숴버리고 경찰에 바로 넘겨버려. 경호팀장이 무전기 너머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밖 화단에 숨어서 이지윤의 병실 창문을 찍으려던 흥신소 직원은 갑자기 뒤에서 다가온 커다란 경호원 3명에게 목덜미를 잡혔습니다. 경호원들이 흥신소 직원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제압했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흥신소 직원의 손에서 비싼 카메라를 빼앗아 시멘트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힘껏 밟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살려달라고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좀 놔줘요. 나는 그냥 돈 받고 심부름만 한 것뿐이라고요. 경호원들은 흥신소 직원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경찰차 뒷좌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으로 내려다보던 강태준이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들어 로펌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준이 빠르고 정확한 발음으로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변호사, 지금 당장 내가 메신저로 보내준 사진에 찍힌 아파트 부녀회장이랑 노인정 시위 사람들 이름 싹 다 조사해. 거짓말로 우리 대표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한 사람당 손해배상금 1억 원씩 물어내라는 내용 증명 당장 우체국으로 보내. 내일 아침까지 돈 안 보내면 집구석에 있는 가구랑 텔레비전 다 팔아치우겠다고 아주 무섭게 써놔. 몇 시간 뒤 동네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며 이지윤을 흉보던 부녀회장과 할머니들에게 동네 우체부가 찾아왔습니다. 우체부가 노인정 문을 열고 두꺼운 등기 우편물을 할머니들 손에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우편물을 뜯어본 부녀회장이 종이에 적힌 1억 원이라는 글씨를 읽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녀회장이 손을 벌벌 떨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시어머니 말만 듣고 아무 죄 없는 며느리를 욕했는데 1억 원을 당장 물어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당장 집이 넘어가게 생겼네. 옆에 있던 할머니들도 우편물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의 탓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당장 경찰서에 불려갈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시 병실 안으로 돌아온 강태준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강태준이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빳빳한 결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태준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서류와 비싼 만년필을 이지윤에게 내밀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남편 몰래 꽁꽁 숨겨두셨던 제2인베스트먼트의 엄청난 돈과 권리를 이지윤 대표님, 진짜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이름만 쓰시면 내일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표님이 얼마나 돈이 많고 훌륭한 분인지 전부 다 알게 될 겁니다. 이지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지윤의 얼굴에 드디어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편안함과 짜릿한 통쾌함이 번졌습니다. 이지윤이 만년필 뚜껑을 열고 힘주어 서명란에 이지윤이라는 세 글자를 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만년필 끝이 빳빳한 종이에 닿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서명이 끝남과 동시에 이지윤은 완전히 새롭고 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지윤이 서류를 강태준에게 돌려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숨어 살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내 이름으로 아주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가방에 소중하게 챙겨 넣고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경제신문사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준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통화했습니다. 김 편집장님, 저 태산의 강태준입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제일 큰 글씨로 기사 하나 큼지막하게 내보내 주셔야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이던 엄청난 천재 투자자 제이가 드디어 한국에서 진짜 이름을 밝힌다고요. 네, 진짜 이름은 이지윤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던 여자입니다. 기사 아주 충격적이고 멋지게 써주십시오. 강태준이 전화를 끊고 이지윤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여 보였습니다. 이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병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지윤이 팔짱을 끼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소리내어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강태준이 데려온 검은 양복의 사설 경호원들이 가위와 칼을 들고 시위대가 걸어놓은 붉은 현수막을 모조리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시뻘건 천 조각들이 바닥에 볼품없이 떨어져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현수막을 흔들며 고함을 치던 동네 시위대도 경호원들의 무서운 덩치에 쫓겨 전부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지윤은 병실의 커다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뚜렷하고 당당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매일 구박받고 뺨을 맞으며 서럽게 눈물 흘리던 불쌍한 며느리 이지우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짓밟고 괴롭힌 사람들에게 똑같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 몹시 강하고 무서운 여자만이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햇살이 동네 노인정의 낡은 유리창을 뚫고 따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안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화투패가 바닥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녀회장과 할머니들을 둥그렇게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여 이지윤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입가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투패를 바닥에 탁 내리치며 득에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그 기생충 같은 년을 아주 끝장내버린다고 했어. 내 돈을 훔쳐간 년이 어디서 감히 고개를 들고 다녀. 부녀회장과 할머니들은 어제 받은 손해배상 내용 증명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노인정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찰관 3명이 무서운 표정으로 노인정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노인정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수갑을 꺼내 들며 크고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며느리 이지윤을 심하게 때리고 다치게 한 특수폭행 혐의로 지금 당장 체포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고 입은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내 집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게 무슨 큰 죄라고 경찰이 나서 당장 저리 안 비켜. 경찰관들은 시어머니의 반항을 가볍게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양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었습니다. 차가운 은색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의 양쪽 손목을 단단하게 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갑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인 노인정 한가운데서 수갑을 찬 시어머니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쌓아온 자신의 높은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발버둥치는 시어머니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고 노인정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노인정 밖으로 몰려나와 수갑을 찬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민환 역시 경찰서에서 걸려온 무서운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강남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김민환은 어제 회사에서 쫓겨난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사실 안은 창문 하나 없이 꽉 막혀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엉엉 우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아는 수갑을 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조사실 문이 열리고 최고급 정장을 입은 강태준 변호사와 호화로운 변호인단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잡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아주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당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막아버렸거든요. 강태준이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뒤에 서 있던 젊은 변호사가 커다란 프로젝터를 조사실 하얀 벽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벽면에는 이지윤이 집을 나가기 전날 밤 거실에 홈캠이 녹화한 고화질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이지윤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민환이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며 폭행을 구경하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시어머니가 이지윤을 향해 악을 쓰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백하고 끔찍한 범죄 증거 영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시어머니와 김민아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김민아는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목을 밧줄처럼 팽팽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때 조사실의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또각또각 구두 발소리가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의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빼입은 이지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지윤의 윤기나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붉은색 립스틱을 칠한 입술은 매력적이고 매서웠습니다. 이지윤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시어머니와 김민환을 벌레 보듯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김민환이 이지윤의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민환이 바닥을 기어가 이지윤의 반짝이는 구두 끝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찌질하게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미쳐서 눈이 삐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감옥 가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야. 이지윤이 턱 근육을 단단하게 굳히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김민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지윤이 뾰족한 구둣발로 김민환의 손을 뱀을 쳐내듯 매몰차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김민환은 손등을 얻어맞고 뒤로 나뒹굴며 바닥에 꼴사납게 엎어졌습니다. 이지윤이 강태준이 건네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김민환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조사실 허공에 흩뿌려지며 김민환의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네가 직장 후배 수진이랑 모텔 드나들고 비싼 가방 사주느라 내 돈 훔쳐 쓴 카드 내역서야. 니들이 내 침대에서 뒹굴며 나를 비웃었던 시간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김민아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카드 결제 내역서와 모텔 폐쇄회로 텔레비전 캡처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환의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으로 변했고 자신이 쳐놓은 거짓말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윤은 바들바들 떠는 김민환을 향해 도장이 붉게 찍힌 이혼 합의서와 전 재산 포기 각서를 발로 툭 차서 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당장 도장 찍어. 네가 나한테 빼앗아간 내 돈 전부 토해내고 빈털터리로 감방에서 썩어. 옆에서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이지윤의 말에 다시 발작하듯 자리에서 튀어오르며 악을 썼습니다. 이 쳐 죽이려나.
어디서 남편을 감방에 보내려고 협박질이야. 네가 바람나서 우리 집 돈 다 훔쳐간 거 내가 다 아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해. 하지만 시어머니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뒤에 서 있던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어깨를 힘껏 눌러 의자에 다시 강제로 주저앉혔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당장 조용히 앉아. 당신은 폭행 현행범이야. 지금 당장 유치장에 가두고 구속영장 청구할 거니까 얌전히 있어. 시어머니는 경찰관의 무서운 호통에 겁을 먹고 입을 꾹 다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이지우는 더 이상 두 사람의 찌질한 변명을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지훈이 강태준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지훈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여유와 완벽한 복수의 쾌감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과 강태준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경찰서 1층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서 로비 한가운데 설치된 커다란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아주 긴급하고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이지훈의 아름다운 얼굴 사진과 함께 엄청나게 커다란 붉은색 자막이 깜빡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전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천재 익명 투자자 제2의 진짜 정체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평범한 주부로 알려진 이지훈입니다. 이지훈이 소유한 자산 규모는 한국의 웬만한 대기업 회장을 뛰어넘는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대기하던 기자들이 이지훈을 발견하고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부신 플래시 불빛이 이지훈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며 그녀의 완벽한 부활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안쪽의 어둡고 차가운 유치장 철창 너머로 김민환이 텔레비전 뉴스를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환은 이지훈이 가진 그 어마어마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과 권력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민환은 자신이 발로 차버린 행운의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김민환이 철창을 두 손으로 꽉 틀어쥐고 머리를 쾅쾅 부딪히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저 돈은 다 내 건데. 내가 저 엄청난 돈을 버리고 쫓겨나다니. 말도 안 돼. 김민환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끔찍한 분노가 뒤섞여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민환은 유치장 복도 끝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기로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자 모든 악행을 함께 저지른 내연녀 수진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가 2번 울리고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환이 침을 튀기며 다급하고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훈이 그년이 사실 수조 원대 부자였어. 우리가 당장 그년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합의금으로 수백억을 뜯어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에 당장 글을 올려. 김민환은 감옥에 갇힌 끔찍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최후의 더러운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지훈이 놓아둔 거대한 사냥 덫의 가장 깊은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끔찍한 밤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민환과 시어머니는 남은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비싼 보석금을 내고 임시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김민환의 직장 후배이자 내연녀인 수진의 비좁은 오피스텔에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방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쓰레기 냄새와 퀴퀴한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길거리에서 주워온 듯한 낡고 해진 회색 몸빼 바지를 입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팔짱을 끼고 매서운 눈초리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뾰족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더 불쌍하게 우셔야 해요. 방송국 PD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무조건 바닥을 기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세요. 시어머니가 눈에 인공 눈물을 잔뜩 집어넣으며 억지 울음을 터뜨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목소리를 덜덜 떨리게 꾸며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내 아들 돈을 다 훔쳐가고 이 늙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내가 그 독한 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수진이 만족스럽다는 듯 박수를 짝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울부짖으면 전국에 있는 노인네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제가 아는 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에게 이미 뇌물을 좀 먹여놨어요. 방구석에서 싸구려 소주를 병째로 마시던 김민환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진짜 천재다. 이지훈 그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송국에서 마녀사냥을 시작하면 버티지 못할 거야. 온 국민이 욕을 해대면 지가 어쩔 건데? 결국 무릎 꿇고 우리한테 수백억 원을 가져다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빌겠지. 시어머니도 눈물 연기를 멈추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아주 전국적인 망신을 줄 거다. 감히 시어머니를 유치장에 가둬? 내가 그년 회사를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며 악마처럼 낄낄거렸습니다. 며칠 뒤 아침 해가 밝고 이지훈이 대표로 있는 제이인베스트먼트 본사 1층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하얀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 화려한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많은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회사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로비 구석에 몰래 숨어있던 텔레비전 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와 카메라맨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카메라맨이 커다란 방송용 카메라를 이지훈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며 눈부신 조명을 터뜨렸습니다. PD가 무례하게 이지훈의 앞을 가로막고 커다란 마이크를 들이대며 공격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지훈 대표님,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고 남편 재산을 전부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는 단칸방에서 굶고 계신데 혼자 호의호식하시니 양심의 가책도 없으십니까?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이지훈과 PD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이지훈은 턱을 치켜들고 PD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의 눈빛에는 그 어떤 동요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즉시 PD와 카메라맨을 양옆으로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경호팀장이 PD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며 크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장 카메라 끄고 뒤로 물러나십시오. 허락 없이 여기서 촬영하시면 무단 침입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지훈은 밀려나는 방송국 사람들을 쓰레기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이지우는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상파 방송국의 황금 시간대에 이지훈을 마녀로 몰아가는 자극적인 고발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시어머니는 시장통 길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며느리에게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거짓 통곡을 했습니다. PD는 이지훈이 로비에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이지훈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여자로 포장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국은 이지훈을 향한 엄청난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지훈을 욕하는 글들이 1초에 수백 개씩 쏟아져 내렸습니다. 특히 방송을 본 전국 각지의 노인 단체와 동네 부녀의 연합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이지훈의 회사 정문 앞과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 로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손에 꽹과리와 북을 들고 귀가 터질 듯이 시끄럽게 두드려댔습니다. 시위대는 이지훈의 얼굴에 빨간색 X자를 그린 무서운 깃발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린 독한 년 이지훈은 당장 짐을 싸서 외국으로 떠나라. 천하의 몹쓸 불륜녀는 회사를 당장 문 닫아라. 시위대의 성난 목소리가 회사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국민적인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나라의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까지 나섰습니다. 뉴스에서는 국세청이 이지훈의 회사에 대해 대대적인 긴급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무섭게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회사의 모든 돈줄을 뒤지며 탈세 혐의를 캐내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시각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깊은 산속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안전가옥의 방 안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가 뿜어내는 푸른 불빛만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검은색 목나티를 입고 팔짱을 낀 채 모니터 화면을 무겁고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회사 앞에서 꽹과리를 치는 성난 시위대의 모습과 세무조사를 알리는 긴급 뉴스 속보가 어지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가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며 몹시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악의적인 편집 때문에 온 국민이 대표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도 내일 아침이면 본사로 들이닥칠 겁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늘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지훈이 강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쥐새끼들이 발악을 하려면 무대를 아주 넓게 깔아줘야 사냥하는 맛이 나는 겁니다. 저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내일이면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반면 수진의 좁은 오피스텔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환과 수진은 비싼 레드와인을 유리잔에 가득 채우고 건배를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김민환이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며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맞지? 내일이면 국세청이 이지훈 회사를 다 털어버릴 거야. 그 독한 년도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면 버틸 재간이 없지. 내일쯤 엉엉 울면서 나한테 합의금 500억을 주겠다고 빌러 올 거다. 시어머니도 침대에 누워 과일을 씹어 먹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이지훈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확신하며 자신들의 더러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멍청한 착각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끔찍한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가옥의 모니터 앞 이지훈은
강태준의 정보팀이 극비리에 해킹해서 빼낸 텔레비전 방송국의 원본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편집되기 전 시어머니와 수진이 대기실에서 대본을 맞추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 밖에서 수진에게 안약을 더 달라고 웃으며 말하는 더러운 조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강태준이 김민환의 숨겨진 비자금 통장 내역과 수진의 계좌로 시위대 동원 자금이 넘어간 확실한 증거를 모니터에 차례대로 띄웠습니다. 이지윤의 입술이 차가운 호선을 그리며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지윤이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짐승을 사냥하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김민환, 어머님, 그리고 저 싸구려 방송국 놈들까지. 당신들이 짠 허접한 연극은 여기까지야.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당신들의 숨통을 아주 잔인하게 끊어줄게. 이지윤을 향한 마녀사냥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지 정확히 이틀 뒤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5성급 호텔의 대형 컨퍼런스룸은 아침 일찍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대형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푹신한 붉은색 카펫이 깔린 바닥 위로 카메라 삼각대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지윤 측에서 제2인베스트먼트 대국민 해명 기자회견을 연다는 긴급 공지를 돌리자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 취재진이 특종을 잡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기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깨를 밀치며 웅성거렸습니다. 컨퍼런스룸 맨 앞줄에는 이지윤을 악마로 몰아간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PD와 카메라맨들이 뻔뻔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지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을 찍어 또 한 번 자극적인 방송을 내보낼 생각에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그 시각 컨퍼런스룸의 어두운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김민환과 수진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잠입했습니다. 김민환은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주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진이 김민환의 팔짱을 끼며 귓가에 대고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기 기자들 꽉 찬 거 봐. 이지윤 전현 오늘 온 국민 앞에서 싹싹 빌고 위자료 다 토해낼 거야. 우리가 아주 끝장을 내버린 거라고. 김민환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지윤의 추락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컨퍼런스룸 정면의 커다란 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흰색 슈트를 입은 이지윤이 강태준 변호사와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지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은커녕 서늘하고 압도적인 지배자의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마이크를 가볍게 톡톡 치자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윤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향해 끔찍한 거짓 방송을 내보낸 PD님,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진실은 아주 충격적일 겁니다. 저를 향한 모든 비난은 제 남편, 김민환과 내 연녀 수진이 제 재산을 훔치기 위해 꾸며낸 치졸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지윤의 폭탄 발언에 장내가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PD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시어머니를 쫓아낸 명백한 제보가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당신이 저지른 짓은 온 국민이 다 알아. 이지우는 PD의 발악에 콧방귀를 뀌며 손가락으로 단상 뒤의 초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거대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방송되었던 시어머니의 거짓 눈물 인터뷰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가지 않았던 촬영 직전의 대기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슬프기는커녕 수진과 낄낄거리며 대본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바닥에 안약을 짜넣으며 교활하게 웃는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수진아, 나 이렇게 바닥 기면서 불쌍하게 울면 합의금 수백억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PD한테 돈 먹인 건 안 들키게 잘 처리했어? 수진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맞장구 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컨퍼런스룸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이지훈 그년 돈 다 빼앗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예요. 자, 큐사인 떨어지면 바로 오열하세요. 영상이 끝나자 컨퍼런스룸은 경악과 충격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시어머니가 흘렸던 그 불쌍한 눈물이 전국을 속인 최악의 조작극이라는 사실에 PD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PD가 손을 덜덜 떨며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지훈이 단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PD를 향해 사자처럼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당신네 방송국이 말하는 진실입니까? 사실 확인조차 없이 범죄자들의 돈벌이에 놀아나 선량한 사람을 마녀 사냥한 당신들은 언론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당신들 방송국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PD와 카메라맨들은 기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지훈의 완벽한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준 변호사가 마이크를 이어받아 묵직한 서류철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김민환이 내연녀 수진과 얼마나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또 다른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김민환과 수진이 백화점에서 이지훈의 돈으로 산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서로의 손목에 채워주며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대낮에 강남의 최고급 모텔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노골적인 미래 영상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환이 회사법인 카드로 불법 도박장에 수억 원을 결제한 영수증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준이 목소리를 높여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민환은 선량한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돈을 훔쳐내었녀와 유흥을 즐긴 파렴치한 횡령범입니다. 그리고 시위대를 동원하기 위해 부녀회장에게 수천만 원을 입금한 수진의 계좌 내역도 여기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뒷문 근처에서 몰래 구경하던 김민환과 수진은 스크린에 자신들의 더러운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지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사태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깨닫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컨퍼런스룸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구를 굳게 지키고 있던 건장한 사설 경호원 3명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김민환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고 수진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이것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다 오해라고. 김민환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이미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수갑을 짤랑거리며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경찰관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무자비하게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사가 무서운 목소리로 죄명을 읊어주었습니다. 김민환, 수진, 당신들을 대국민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민환과 수진은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지우는 단상 위에서 끌려가는 두 사람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강태준이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서류를 번쩍 들어 올리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2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탈세 의혹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여기 수백억 원대의 투명한 모범 납세 증명서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서, 원본을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조사는 단 하루 만에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단 10분 만에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지훈을 욕하던 사람들은 방송국의 조작과 시댁의 끔찍한 만행에 분노하며 이지훈의 통쾌한 반격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2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지훈은 마침내 모든 의혹을 씻어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장 큰 형사재판부 법정안은 무겁고 엄숙한 공기로 빈틈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두꺼운 참나무 벽과 높은 천장이 주는 거대한 압박감이 사람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들었죠. 방청석은 이지훈이 설계한 완벽한 복수극의 마지막 결말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과 취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푸른색 낡은 수의를 입고 가슴에 수임 번호표를 단 김민환과 시어머니 그리고 수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명품을 휘두르며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얼굴은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해 시커먼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그들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표정의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손에 쥐고 마이크에 대고 근엄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환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몰래 횡령하고 불륜을 저지르며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악랄합니다. 피고인 김민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특수폭행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수진 역시 사기 및 업무방해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무거운 판결봉이 탕탕탕 3번 법정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그 끔찍한 순간 김민환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쿵 소리를 내며 피고인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발악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내가 왜 저 차가운 감옥에서 3년이나 썩어야 합니까?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 저 독한 며느리년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꾸며낸 짓입니다. 법원 경위들이 즉시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널브러진 김민환을 원망스럽고 도끼 품은 눈으로 째려보며 김민환의 얼굴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이 무능력하고 쓰레기 같은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개박살났어. 네가 나한테 이지윤 돈 빼앗아서 합의금 수백억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잖아. 김민환도 지지 않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짐승처럼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먼저 방송국 PD한테 돈 먹이고 거짓 제보하자고 부추겼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세 사람은 엄숙한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의 탓을 하며 바닥을 구르고 욕을 퍼붓는 등 가장 추악한 밑바닥의 몰골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그들의 역겨운 모습을 보며 혀를 쯧쯧 차고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지윤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파멸의 과정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이지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난 5년 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수모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폭발했습니다.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에서도 이지윤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거액의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김민환이 지인들의 이름으로 꽁꽁 숨겨두었던 남은 차명 자산과 회사 퇴직금마저 모조리 법적으로 압류당해 그는 완전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 사람에게 남은 것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감옥 안에서의 비참한 시간과 평생 갚아도 모자랄 엄청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차갑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파리한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투명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수의를 입은 김민환과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손톱을 뜯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핏의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지윤이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지윤의 화려하고 눈부신 모습은 낡고 더러운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의 처참한 꼴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어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지윤을 보자마자 유리창에 더러운 손바닥을 비비며 매달려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지윤아, 며느라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잠시 미쳐서 눈에 헛것이 씌었었나 봐. 제발 합의 좀 해줘서 나 좀 이 끔찍한 곳에서 꺼내다오. 밥도 쉰내가 나고 밤마다 추워서 뼈마디가 시려 하루도 못 살겠어. 김민환도 유리창 너머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아니 지윤아, 우리가 부부로 함께 산 세월이 있잖아. 나 진짜 여기서 평생 썩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지도 몰라. 내가 나가서 파출부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다 할 테니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이지윤은 준비된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 손을 깊게 찔러 넣고 두 사람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지윤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잔인한 비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 완벽한 남남이지. 당신들이 우리 엄마 수술비 300만 원 훔쳐갔다고 내 뺨을 후려치고 내 머리채를 잡아 끌었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당신들이 내 얼굴에 피를 묻힌 그 순간 나는 당신들 밑에서 숨죽이고 하녀처럼 헌신했던 5년의 시간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이지윤이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고 두려움에 떠는 김민환의 눈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응시하며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김민환, 네가 잘나서 그동안 외제차 끌고 떵떵거리고 산 줄 알았지? 네가 내 연녀랑 룸살롱 가고 도박장에 돈 쏟아부을 때 내가 네 뒤통수 치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는지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내가 위자료 청구해서 네 퇴직금 한 푼까지 싹 다 압류했어. 넌 이제 출소해서 막노동을 뛰어도 평생 내 돈 갚으면서 쓰레기처럼 바닥을 기어야 해. 김민환의 얼굴이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리며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김민환은 이지윤이 쳐놓은 완벽한 거미줄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동자를 뒤집으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지윤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면회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옥이니까 평생 거기서 서로 탓하고 물어뜯으면서 처절하게 썩어. 유리창 너머로 김민환과 시어머니가 철창을 부수며 지르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이지윤은 가볍게 무시하고 밝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도심 외곽의 최고급 전원주택 정원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푸른 잔디밭 위에서 이지윤의 친정엄마가 예쁜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붉은 장미와 하얀 백합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환하고 평화로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촉촉한 흙냄새와 향기로운 꽃내음이 정원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다가가 친정엄마의 작은 어깨를 뒤에서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친정엄마가 흙 묻은 장갑을 벗고 이지윤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윤아, 우리 딸 그동안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어.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고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짐만 된 것 같아 미안해 죽겠어. 이지윤이 엄마의 주름진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아이처럼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인생에 눈물 흘릴 일은 절대 없어. 내가 우리 엄마 평생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호강시켜 줄게. 그러니까 아프지만 마. 그때 마당의 넓은 진입로를 따라 최고급 수입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 변호사가 커다랗고 화려한 난초 화분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강태준이 이지윤에게 화분을 정중하게 건네며 깍듯하고 힘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제이인베스트먼트와 저희 태산 로펌의 글로벌 독점 파트너십 계약이 방금 전 완벽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지윤이 화분을 받아들고 강태준과 굳건하고 신뢰 가득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지윤의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하고 세상을 모두 다 가진 듯한 벅찬 성취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도심 야경이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지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넓은 야외 테라스였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밤바람이 이지윤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의 수많은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별빛처럼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살려주는 붉은색 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투명한 유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테라스의 은은한 노란색 조명이 이지윤의 당당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실루엣을 완벽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스마트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외국의 거대한 투자 은행들이 앞다투어 보내오는 수백억 원대의 투자 제안서와 러브콜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의 자산을 나타내는 숫자는 1초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갱신되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향해 치솟고 있었죠. 이지윤은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과거 시댁의 끔찍한 구박에 억눌려 어깨를 움츠리고 남편의 눈치만 보던 바보 같고 연약한 주부 이지윤의 허물은 완벽하게 벗겨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타고난 능력으로 거대한 권력을 거머쥔 여왕만이 꼿꼿한 자세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윤의 마음속 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찌꺼기마저 시원한 밤바람에 모두 흩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려 있던 영혼이 풀려나는 완벽한 해방감과 눈물 나도록 짜릿한 자유가 온몸의 모든 세포를 강렬하게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윤이 황금빛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차가운 샴페인이 가득 담긴 크리스탈 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끝없이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을 향해 이지윤이 매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내 완벽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지윤이 달콤한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켜는 순간 펜트하우스의 밤하늘 너머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내일의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이고 통쾌한 승리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지윤 씨의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핏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며느리를 돈버는 기계이자 기생충 취급하며 경제적, 신체적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죗값을 치르는 모습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과 조작극에 덫에 스스로 갇혀 완벽하게 파멸하는 과정을 보며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돈과 권력을 자랑해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악행이 한순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짜릿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아픈 과거를 훌훌 털어내고 자신의 진짜 이름과 엄청난 능력을 되찾은 지윤 씨가 앞으로는 행복한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아끼고 세상 앞에서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